안녕하세요. 달걀 마을 방송에서 FD 겸 작가를 맡고 있는 오성우입니다. 오늘 마을 이슈 따라잡기는 군산 구도심 상권 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의 신지향 단장님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먼저 그날의 생생했던 풍경과 이야기를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락 마을방송의 FD 겸 작가 오성우입니다. 7월 마을방송 마을 이슈 따라잡기는 특별히 이렇게 밖으로 나와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군산 구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의 신지향 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단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야외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산 공설시장의 4층입니다. 옥상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물건을 그냥 사고 팔고만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테마, 예전에는 이제 군산역이었었죠. 그래서 그 역을 기리는 예쁜 기차 조형물들도 있고 전망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심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예쁜 전망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꼭 한번 와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이동하면서 네.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군산 구도심 상권이 더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서 또 저희 앞에는 이제 아주 멋진 옆에 풍경이 있는데 이거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권이라는 말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도심은 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심인데 거기에 이제 상권은 아시겠지만 물건과 또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우리 군산 구도심 상권은 저기 보시는 이제 째보선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영시장, 또 중앙상가, 우리 공설시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점포를 아우른 한 5만 평 되는 공간을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단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가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겠죠. 그렇죠. 그 중에 네. 딱 그냥 하나만 꼽으라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고 하면은 딱 하나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매력을 찾아내는 게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을 때의 매력은 편하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보고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날 물건이 온다. 편한 건 되게 매력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 이런 구도심 상권의 매력은 뭔가? 지금 여기 이 풍경이 바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째보선창이 있고요. 한때는 호남 최고의 선창이었었죠. 전라북도 군산 가장 뭐 장항뿐만이 아니라 위로는 강경으로 밑으로는 전라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옛날엔 중국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선창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 역사하고 달리 지금은 조금 쇠락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우리 군산역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있었던 역사나 영화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만들 수가 없죠. 그런 역사나 기록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활성화하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적이고 아마 우리 군산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해주시는데 저희 달가락 마을방송도
그런 이 상권의 매력들을 좀 많이 전달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요,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이 어떤 미래, 방향성,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걸 살려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한 세대만 전에만 하더라도 사람은 많고 물건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적다 보니 어떤 물건을 갖다 놔도 모든 소비자가 와서 막 사가는 세상이었었죠. 근데 산업화가 되고 발전되니까 솔직히 지금은 인구는 줄어들고 물건은 공장에서 잘 만들어냅니다. 유통도 발전을 했죠. 온라인 또는 뭐 택배. 그런데 그러면 전통시장이 이 와중에 어떻게 견뎌나 또는 살아나갈까? 전국에 한 1,500개의 전통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우리 군산 구도심 상권에서 말했던 그 한 가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물건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현대식 건물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아주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곳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즐기면서 요즘 뭐 유명한 노포라든가 뭐 유튜브에 보면 먹방 같은 거 보면은 집에서 드시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들을 스토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죠. 아마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런 장점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공설시장 여러 공간들을 좀 다니면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알겠습니다.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산 구도심 상권 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주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립 목적은 사실 명확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르네상스 사업은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도시재생도 뭐 무슨 동, 뭐 중앙동, 월명동 하듯이 저희도 일정 구역을 정합니다. 이제 거기에 법적인 몇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또 매출액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노후되는 상권이죠. 그래서 그런 상권을 새로 활력을 주고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전체 군산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르네상스 사업단은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아까 중앙동 일대, 째보손창, 신영시장, 공설시장, 중앙상가, 인근 상점가를 포함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그리고 뭐 상품의 개발 또는 뭐 서비스를 바꾼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유의 목적을 상권활성화라는 걸 위해가지고 크게는 보통 말하는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말 그대로 공간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설비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고객이 쉬면서 이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림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게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인데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유통의 방법들, 뭐 포장하는 방법들, 또는 요즘 뭐 많이 하는 온라인이나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들 등등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웨어 사업이 있겠죠. 휴먼웨어 사업은 잘 아시는 이제 사람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소멸된다고 할까요? 지속성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휴먼웨어 사업을 통해서 상인분들을 교육하고 또 협업화 여러 가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등등으로 지속 가능한 협업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군산시 이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르네상스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취업 창업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의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휴먼웨어.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사업단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중점 추진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 3월 달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3년 차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5개년 사업을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상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특색을 파악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아까 시설적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지금 올해 3년 차부터 내년 4년 차까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또는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또 유통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생선 건조 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군산이 바닷가고 뭐 박대라든가 여러 가지 갑오징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첫 해, 두째 해 문제점을 봤더니 너무 약간 위생적이지 못하고 설비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설비를 저희가 가공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그다음 내년은 이 설비를 이용해 실제 이제 물건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음식 같은 경우에 메뉴를 개선한다든가 또 어떤 서비스의 뭐 형태, 뭐 배달이나 배송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거를 올해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 연도에는 사업을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1차년도에서부터 4차년도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업 5개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만들어진 사업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하고 기초를 좀 튼튼히 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게 5차년 사업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해가 왕성하고 중요한 네. 해가 될 것 같네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단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좀 보람 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장면, 내용들을 좀 이제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단장님께서 공간 중에 한 곳을 좀 보여주시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잠깐 이동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 설명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업단에 어마어마한 그 사업들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이나 활동들을 진행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 있었거나 기억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구도심 상권,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 상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익숙함과 친밀성이죠. 대신 그게 유지는 되지만 그 한켠에서 계속 변화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보통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고 소상공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대표님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죠. 단골들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기존에 계신 영업의 패턴을 잘 유지를 하시고 고객을 관리해 주시는데 그럼 변화는 어디에서 생길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서 큰 강이 흐르는데 아주 차갑고 새로운 물줄기가 합쳐져 가지고 그 강이 더 건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신
만드신 젊은 창업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90%의 기존의 상인분들이 큰 역사나 그런 큰 줄기를 유도를 하시면서 새로운 창업을 하실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들과 새로운 고객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또 여기에 당구를 만드시고 어떤 문화의 본류에 또 이렇게 편입을 하셔서 흐름을 또 이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보람이 어디서 있느냐는 거는 저는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전통시장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소위 보작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예쁜 뭐 포장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공예 또 취미 활동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데 주말에 이분들이 플리마켓을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이끌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많은 새로운 창업자분들이 이 생태계를 골목 상권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이런 새로운 창업자들이 생각하신 대로 좀 매출도 좀 오르고 또 단골 고객도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창업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만족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느끼실 수 있다면은 아마 그게 저희 르네상스 사업단 전체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마을 이슈 따라잡기에 뭐 소감이라든지 마지막 좀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장터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서 살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회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약간 중요한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지 전통시장이 절대 어디 가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이런 재밌고 역사 있고 스토리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또는 어떤 걸 더 바꿔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마을 방송이고요. 또 시즌 3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셨던 그 모든 게스트들이 정말 자기 삶을 즐겁고 경쾌하게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나온 우리 신지향 단장님 역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산이 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 삶을 즐겁고 경쾌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달각 마을방송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FD 겸 작가 오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